안녕하세요. 최현주원입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이 아니라 개인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는 많은 분들에게 농지연금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수입이 있으신 어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개인연금을 또 농지연금 못지않게 중요한 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잘 운용을 한다면 개인연금만큼 좋은 연금도 없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잘 준비하라고 주위에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 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지연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 연금 제도 중에서 굉장히 고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4명 중에 1명이 이미 현재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이상을 평생도록 받고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0만 원을 목표로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부부 기준으로도 월 600만 원이 평생 동안 주어지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해 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농지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사야 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싸게 샀지만 농지연금에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농사를 잘 짓고 있는 그런 농지를 싸게 살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거 못지않게 일단은 농업인이 먼저 되어라 라고 저는 많은 저희 회원님들과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필요한 부분과 함께 이 영농 경력이 많이 되면 될수록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농지연금 자체가 약간은 약간 치열해질 수도 있고 약간 조건들이 제약되는 조건들이 많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농지 자체에 대한 제약도 생길 수가 있지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한 제한도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농업인이 돼서 빨리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을 쭉 해서 오랫동안 영농 경력을 쌓아 놓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농업인 되는 방법은 직장인, 자영업자 모두 가능하고 농지 없이도 가능합니다. 경작 협의를 통해서 나의 노동력을 약간은 최소화하면서도 농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월에 오프라인 특강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을 보시고 신청 폼 작성을 하시면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오프라인 특강 때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개인연금 이야기를 다시 돌아오면은 개인연금의 장점은 우선 리스트업을 해보면 우선은 가장 큰 게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그래서 13.2에서 16.5%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에 납입액의 제한이 있는데 개인연금 플러스 IRP를 통해서 총 900만 원에 해당하는 납입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소득별로 나뉘지만 약 13.2에서 16.5% 정도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연 900만 원 정도만 납입을 한다고 해도 900만 원 정도가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 ETF 중심으로 운영을 하면 거기에서 수익률은 차곡차곡 쌓인다고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매년 연말 정산 때 900만 원에 13.2에서 16.5%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이득이 있는 거죠. 이게 복리로 쌓이다 보면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액수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반강제적으로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연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중도 해지를 할 수는 없고,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는 이 세액공제 혜택 받았던 부분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을 해지를 하지 않는 거죠. 55세까지 가지고 갈 가능성이 큰 반강제적이긴 하지만 그런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고,
매달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매달 소액으로 적립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지 장기 투자와 적립 투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면 거의 저는 뭐 100%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래에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에 무조건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은 ETF만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각 개별 종목이 아니라 각 개별 종목의 묶음인 ETF로만 그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 ETF로 운용을 했을 때의 장점은 당연히 하나의 주식이 아니라 수십 개의 주식의 기업의 묶음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기본적으로 가능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만약에 20개라고 한다면 20개 중에서 순위가 안 좋은 20등에 해당하는 그 기업은 21등과 또 바꾸어집니다. 자동적으로 바꾸어지는 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떤 재무제표로 분석을 못한다거나 그런 상황을 팔로우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리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20개의 주식으로만 앞으로도 계속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레버리지, 그러니까 그 수익, 일반적인 수익의 2배 또는 3배로 올라가는 또는 떨어지는 이 레버리지 주식은 불가한 약간 안정성 측면에서 뒷받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의 불입한 금액과 이득이 난 금액에 대한 기타 소득세가 16.5%인데 연금으로 받게 되면은 연금 소득세 5.5%만 내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그 다음에 미국 ETF의 꾸준한 우상향,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은 10에서 15% 정도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100% 확신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 주식 공부는 따로 차트를 보고 기업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트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왜 미국이라는 이 거대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파워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세계의 돈은 이 미국 주식 시장으로 몰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 어떤 기업의 어떤 그 창조적인 혁신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전 세계에 있는 창조적인 혁신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네덜란드의 가장 우수한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 대만의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그 제조업체,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 이 거대한 기업들 모두가 미국 주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개인연금 아까 세액공제 혜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다르지만 16.5에서 13.2%가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률을, 이건 뭐 퇴직연금이긴 하지만 수익률을 보게 되면 미국은 11.7%고 한국은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1.7%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 상품의 상품 비중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금 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금 보험, 그다음에 변액연금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식형으로 좀 바꿔서 연금저축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미국에서 갖는 연금 부자가 굉장히 많이 탄생하는 미국에서의 수익률과 같은 11.7% 또는 15% 이 정도 수준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운용만 한다면 개인 연금으로도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미국 테크 탑10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나스닥,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중에서 테크 기업 중에서 1등부터 10등까지를 묶어놓은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는 계속해서 변동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10등이 11등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적으로 리밸런싱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어떤 매출이 좋거나 이익이 많이 남는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테크탭10 안으로 진입이 되는 그런 주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1년 동안의 주가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색깔이 코스피인데 좀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시장은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쭉 하락해 왔습니다. 근데 이 주식에 비해서 미국 테크 탑1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쭉 우상향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미국 나스닥 100이라고 하는 나스닥 시장에 올라와 있는 그 1등부터 100등까지의 주식의 묶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ETF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ETF가 나온 거는 한 10년이 넘었는데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던 주식인 거고 지금 1년간만 보더라도 39%, 최근에는 뭐 많이 과하게 오른 면도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39%,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15%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식에다만 그 개인연금을 계속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납입을 한다면 미래 5년 후, 10년 후가 되면은 굉장히 큰 액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에게 개인연금은 무조건 DC형, 그러니까 이제 원리금 보장형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미국 주식 ETF 중심으로만 계속해도 이 두 종목 또는 S&P 500과 같은 이런 안정적인 자산에만 투자를 해놔도 그게 연 15% 정도씩은 계속 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한 5년 또는 4년이나 5년마다 원금이 2배가 되는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원금이 2배가 된다는 얘기는 5년마다 뭐 예를 들면 1억이 2억이 되고 2억에서 4억이 되는 거고 4억이 8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리의 마법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충분히 그걸 느낄 수 있으려면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런 주식에다가 나의 자금 또는 노후 자금을 미리 투자를 해놓고 나의 그 회사 생활은 충분히 성실하게 한다면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충분히 나에게 주어지는 이 노후 자금이 있을 수 있고 그 자금으로 그 퇴직 후에도 똑같이 이런 주식에다가 계속해서 투자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만약에 우리가 10년 동안에 나눠서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1년에 한 10% 정도씩만 소위 얘기해서 이게 빼먹는다라고 해도 그 원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장점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굉장히 좋은 개인연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이나 아니면 자영업자처럼 수입이 있으신 분들에게 꼭 개인연금부터는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